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더 이상 안 된다. 진짜 끝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하세요. 저도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아직도 대통령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난한 과정이 또 걸릴 것 같아서 국민들이 어떡하냐 한숨만 쉬고 있는데 네, 의원님 네. 그래도 희망을 좀 계속해서 주셔야죠. 저는 로드맵. 지금이 이제 교착 국면이 됐어요. 막 또 이게 육성 나오고 막 기자회견 할 때는 팍 쭉 올라갔다가 지금 또 이제 내려왔어요. 교착 국면이 예. 됐어요. 근데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쨌든 간에 뭐 온갖 수를 다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여러 가지 하고요. 카드를 들고 여러 가지 준비를 카드를 해야 들고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음. 탄핵은 이철희 전 정무수석이 쓴 나쁜 정권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네. 탄핵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전 세계 탄핵 사례들을 쭉 분석을 했고 특히나 박근혜 탄핵은 왜 성공했고 노무현 탄핵은 저쪽 입장에서 보자면 왜 네. 실패했는가에 아하. 대한 분석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탄핵에는 세 가지 방패를 뚫어야 탄핵을 뚫을 탄핵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회 방패죠. 200석. 네. 그러니까 101석만 있어도 의회 방패가 작동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회 방패 108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박근혜 때는 의회 방패를 뚫었죠. 그렇죠. 예, 뚫어냈죠. 예, 뚫어냈죠. 생각보다 많은 표가 그다음에 나왔죠. 노무현 때도 의회 방패가 뚫렸어요. 근데 그거는 총선 앞두고 사실은 과거의 의회 구도가 그냥 의회 방패가 뚫린 거고 당시 열린우리당이 50석도 채 안 됐기 때문에 방패로서 기능하기 어려웠어요. 네. 100석은 넘어야 되거든. 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광장의 열기. 광장 대중방패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노무현 탄핵은 대중방패를 못 뚫었고 오히려 대중이 창이 돼서 열린우리당을 151석을 만들고 그럼요. 나머지를 완전히 쪼그라뜨려 버렸잖아요. 그럼요. 예, 그 방패를 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헌재도 방패로 작동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여기는 의회 방패가 있었는데 뚫린 거고 그 박근혜. 그렇죠. 그다음에 근데 이 의회 방패가 어떻게 뚫렸냐? 헌재 방패도 뚫렸어. 심지어 지금 제가 그렇게 앙숙처럼 헌법 다시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안창호 의원이 인권위원장이 제가 위원님보다 더 잘합니다. 헌법은 그랬다가 지금 나중에 사과했어요 결국. 예, 사과했어요. 그 무슨 내가 지금 헌법 공부하라는 얘기했어. 지금 헌법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그쵸. 것에 대한 지적인데 제가 헌법은 위원님보다 더 잘합니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심지어는 그 안창호 인권위원장조차 당시에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어요. 아, 그렇네. 예. 근데 그건 뭐냐? 압도적인 광장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장의 힘. 예, 광장의 힘이 네. 탄핵을 이끌어가는 힘이 돼서 의회도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예. 근데 지금 그런데 광장의 힘이 어떻게 넓어질 거냐에 네.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네. 우리한테. 그렇죠. 광장은 더 넓어져야 되고요. 네. 광장은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음. 뜨거운 사람들이 넓어지는 것을 방해해서도 안 되고요. 네. 더 넓히기 위해서 더 넓어지면 광장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뜨겁게 광장을 데워놨던 사람들한테 야 자리 좀 비켜봐 내가 앉을래라고 해서도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 야당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의회 방패를 어떻게 뚫을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의회 방패를 뚫기 위해서는 광장을 뜨겁게 하는 것과 의회의 논리, 네. 소위 여의도 정치의 논리를 가지고도 그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압박과 당근과 채찍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광장을 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저는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하냐면 아직은 국민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계세요. 아까 신인규 변호사 이거는 이재명 지키기가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정권을 끝까지 그렇죠. 그냥 두면 안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여전히 그 이철희 의원이 거기 써놓은 책에 보면 당파성을 넘어서야 된다. 이 탄핵 촛불을 내 광장이 넓어지려면 네. 소위 나라 구하는 일이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게 되어야 광장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거 뭐 야당 좋자고 하는 거 아니야? 야당이 정권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국민들이 아직은
다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까가 네. 저는 저의 고민입니다. 나라 구하는 일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정말 하루도 이 정권과 한 하늘을 이고 살고 싶지 않아요. 윤석열, 김건희 주술과 주작으로 네. 나라를 농단하는 사람들과 그런데 그러려면 국민들이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 저의 같은 심정을 갖도록 만드는 것, 설득하는 것, 실천하는 것, 네. 어떤 포인트에서 해야 될까? 거기에 그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의 에너지를 이 공력을 그쪽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방패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네. 대중의 압박과 함께 당근과 채찍을 같이 윤석열이랑 같이 망할래? 아니면 니네 계속 정치할래? 마음 같아서는 뭐 해체해 버리고 싶죠. 근데 그건 또 표가 또 필요하니까. 정치는 그런 게 예. 또 아니잖아요.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설득하고 또 이제 광장에서도 열심히 시민과 연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지난주에 있었던 이 탄핵 소추안 초안 네네, 발표가 발표했습니다. 됐기 때문에 이제 사실 뭐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제 이 소추안 정말 이 초안이 어떻게 또 발전을 해가지고 정말 국회 통과가 될지, 언제쯤 통과가 될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또 주요 내용 꼽아주신다면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건으로는 15개 사건이 네. 쭉 들어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피소추자 윤석열 직위 네. 대통령. 저희 광화문에 있었던 윤석열의 탄핵을 현장. 소추한다. 네. 라는 거고요. 네. 그 이제 지금 나오시는 분이 서상범 탄핵 소추안을 직접 작성하신 네. 위원장이세요. 변호사이시고. 네. 15개 사건이 쭉 들어가 있고요. 네. 7개 법률상의 카테고리 영역으로 나뉘어서 그걸 이제 15개 사건을 법률상의 카테고리에 다 집어넣는 것인데, 네. 이 법률상의 이 카테고리는 어떻게 잡은 거냐면 네. 박근혜 탄핵 결정문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네. 그 핵심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뭐냐면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그것도 중대하게 위반했느냐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뭐가 있는 거냐면 네. 소위 그 공익 실현 의무, 국민의 신뢰를 배반,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여 네. 사익을 추구했냐, 공익을 실현할 의무를 저버리고, 이게 가장 핵심적인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사익 추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거부권 행사부터 시작을 해서 심지어는 거부권 행사부터 누가 시작을 봐도 해서 다 판단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양평고속도로, 명태균 게이트, 소위 이채 양명주라고 하는 이 사건 하나하나가 네. 국민들 그 공익 실현의 의무를 저버리고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네. 사익을 위해서 거부권 행사부터 양평고속도로 등등등 이런 일을 했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소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탄핵은 정치적 재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고요. 그냥 사법기관이 아니에요. 정치적 사법. 예, 원래 그렇게 위상이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정치적 네. 사법기관이라고. 그다음에 중대성 요건이라는 게 뭐냐?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중대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중대하다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법관이 하는 것 같죠. 기존의 탄핵 사례들을 보면 네. 중대하다는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분노해서 네. 거리로 많이 나오면 중대한 사안이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철희 전 의원이 쓴 그 네. 탄핵의 정치학에도 보면 중대성 요건이라는 게 애매모호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보면 중대하고 저렇게 보면 별게 아니다. 그게 별게 아니다 전술을 주로 윤석열, 한동훈 쪽에서 쓰는 겁니다. 아유, 뭐 의견이야, 뭐 이런. 단계에도 뭐 개인의 의견이야, 사적 대화야. 아니 단계에서 안 들을 때는 임금님 욕도 한다는데 그 정도 못해? 이런 이제 맞아요. 그렇게 별게 아닌 전술이에요. 퉁치고 넘어. 별게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대통령 그렇네요. 휴대폰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밤새 미쳤어? 소리 들어가면서 답신을 해도 이건 예. 대리 통치 아니야?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별게 아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략으로 중대성 요건은 네. 판사가 결국은 안창호까지 그때 탄핵에 찬성하게 됐던 건 중대성 요건에서 국민들이 중대하게 생각한다. 네. 아마 그때 박근혜 탄핵을 기각했으면 개헌 시에 헌법재판소 없어졌을 겁니다. 맞아요. 그만큼 우리 예. 국민들이 뜨거웠고 열망을 했죠. 그런 중대성 네. 요건은 아하. 국민들이 결정한다. 아. 정치가 결정한다. 그리고 예. 정치가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그게 법률 무슨 재판하는 것처럼 그렇네요.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네요.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은 음. 국민이 결정하는 거고 정치가 결정하는 겁니다. 야, 요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헌재가 아유 뭐 구성이 어떻고 이게 사실 뭐 헌재 가면 절대 안 돼, 뭐 탄핵 안 돼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 두 가지 상황을 다 얼마나 뜨겁느냐. 예, 얼마나 뜨거운 거냐. 네, 그걸 봐야 자, 되죠. 그러면 이렇게 뜨겁지 않다면 네, 뜨거워서 그거를 그 박근혜 때처럼 의회 방패하고 헌재 음. 방패, 사법 방패를 다 뚫어낼 수 있으면 네. 가장 좋습니다. 음. 근데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죠. 근데 사실 이게 그때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윤석열 탄핵과 박근혜 탄핵과 노무현 탄핵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은 임기 시작한 지 1년 조금 지나서 했어요. 그리고 총선 앞에서 했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서 이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아하. 하는 것을 촛불과 함께 정치적으로 표출할 수가 있었어요. 아하. 박근혜 탄핵은 박근혜 정권 1년 남은 시점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딱 중간이야. 맞아요. 어렵습니다. 음. 그리고 이미 국민들은 네. 총선을 통해서 한번 보여줬어요. 아하. 그 정도 되면 자제할 줄 알았어. 근데 안 해. 예. 그러니까 또 한 번 화를 내야 되는데 이 화내는 것도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런 교착 상태가 한동안 갈 수도 있어요. 후년 지방선거라든지. 그러면 안 그러면 되는데. 열기가 그렇죠. 국민들을 그렇다고 비난할 수는 없어요. 네. 비난해서도 안 되고 뜨거우신 분들이 아직 덜 뜨거워진 분들한테 비난하면 안 돼요. 그분들을 설득하고 포용해서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우리가 생각만큼 뜨거워지지 않는다라면 헌재 방패가 안 뚫립니다. 아하. 그럼 의회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런 게 바로 임기 단축 개헌 아닌 거죠. 예, 국민 투표를 그렇죠, 해야 되지만. 그렇죠. 예, 그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이 광장의 열기를 더 뜨겁고 넓게 만들되 그게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게 무쇠솥을 달구는 일처럼 네.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그때 계속 국민들이 더 나오셔야 됩니다만 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치인은 그런 상황에서 네. 이 사람 이 윤석열 김건희를 끌어내릴 수 있는 또 다른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고 계속 두드려야 돼.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뭐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가야 될 길이고 포기할 수 없는 그럼요. 길입니다. 그럼요.